박동만 동행과 박동만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강연을 안 한 지 한 4, 5년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트레이닝 받을 시기에는 거의 서큐테니어스 박리를 하고 당기는 수술이 대세였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보도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피부만 일으키고 하는 게 그냥 안면 거상술이었고, 그 뒤에 73년, 76년 이 무렵에 이제 스마트라는 구조물이 발견되면서 스마트를 당겨서 어떻게 하니까 좀 더 결과가 좋아지더라, 그런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딥브레인이라는 것은 1990년에 닥터 햄라가 서양 사람들은 스킨에 힘을 주면 스킨 베슬라리티가 문제되어서 네크로시스 오고 그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스킨 프랩을 일으키지 않고 스킨과 스매트를 동시에 일으키는 딥브레인을 이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스킨과 스매트를 동시에 일으키지 않고 하는 방법도 거의 딥브레인이라고 표명이 되어서 그냥 스매트 테크닉, 딥브레인이 거의 지금 막 뒤집박이 돼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스매트를 일으켜서 당기는데도 앞쪽에 무슨 변화가 미흡하더라, 없더라. 그래서 닥터 스튜어님이 얼굴 군데군데에 있는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커팅하고 그것보다가 더 내측으로까지 방리를 해서 당겨야만 그 앞쪽 부분에 내측에 있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해서 이 스탠드 위드 스매트라는 그런 방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를 마주하면 동양 사람들은 되게 좀 피부가 두꺼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피부가 얇은 사람이 많고, 피부가 두꺼운 사람과 얇은 사람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이가 들면 그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이 이제 주요 문제가 되고,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주름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뭔가 처져 보이는 듯한 모습이 이제 주 호소가 되겠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사람은 박피술을 하거나 보톡스 필러 등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는 주름이 좀 심하면 안면 거상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볼륨이 감소되는 사람은 필러를 이용하거나 지방 이식을 해서 채워주면 해결이 되는 거고, 피부가 두꺼운 사람 중에 볼륨이 증가하는 경우에 가끔 보면은 라이포석션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을 흡입하고 나면 결국 그 밖에 있는 스킨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스웨링이 빠지는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피부가 다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안면 거상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처럼 피부가 두꺼워서 에이징을 호소하는 사람은 얼굴을 줄이기 위해서도 당겨 올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안면 거상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그래비티나 그 다음에 주로 서큐테니어스 패시 에트로피가 와서 처리게 되는 것이 많고, 젊은 사람은 요즘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한 30% 정도는 20, 30대 환자들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온갖 걸 다 해보고 옵니다. 써마지, 실, 온갖 걸 다 해봐도 결국 볼륨이 줄어들어서 처진 그 모습이 해결 안 되니까 결국 페이스리프트를 받으러 오는데, 뼈가 줄어들면 그 위에 덮고 있는 속 티슈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 줄어들면서 두꺼워지고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보니 스트럭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처져 보이는 거는
보온을 깎을 정도의 예민한 젊은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보온 서지를 했다 하면은 주저없이 안면 거상술을 해야지만 그 사람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집니다. 우리 드라이 더말 웨이트의 70에서 80%가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해마다 줄어들면 피부가 점점 얇아집니다. 30대가 지나면 해마다 한 0.6% 정도씩 그 두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년이면 6%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금리로 따지면 복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한 8%, 9% 정도의 두께 감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피부가 두께가 얇아진다는 것은 그냥 단지 얇아지는 것이 아니고 얇아지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얇아지면서 표면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리칼 루트에서 엘라 베이스까지의 거리로 이렇게 재보면 대개 한 10년에 걸쳐서 그 피부의 길이가 표면적인 길이가 한 10mm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적어도 한 10년 전의 모습을 되돌려주면 적어도 10mm 이상 20, 심지어 뭐 많은 경우에는 한 3cm까지도 양쪽에서 피부를 잘 변화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치면 적어도 5에서 6cm 정도의 피부의 쇼트닝이 와야지만 좀 젊은 모습으로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얼굴은 5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부층이 가장 넓어요. 그리고 가장 무겁고 또 보니 스트럭처에서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처지는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냥 서큐테니얼, 그 다음에 스매스, 스킨 이게 동일한 비율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킨은 더 많이 쳐져 나옵니다. 쳐져 나오고 그 자체의 표현력도 넓어지기 때문에 5가지 층 중에서 스킨이 가장 많이 블루팅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줄여주더라도 결국은 스킨 레이어가 스매스 레이어보다 더 많이 줄어들지 않으면 진정하게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듀얼 프랩으로 일으키는 거, 스킨을 따로 일으키고 스매스를 따로 일으키는 걸 선호를 하는데 스매스는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서 당겨 올리는 데 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스킨은 에이징이 일어나면서 처지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쭈글쭈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디섹션을 해서 당기고 리드래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굴 군데군데의 리테이닝 리가멘트, 이 리가멘트는 우리가 뭐 종이나 천 같은 것을 벽에 압층으로 이렇게 고정해 놓은 것 같은 효과인데 그림에 보는 이 오른쪽처럼 그림에 보이는 저 오른쪽처럼 저기에 있는 압층을 다 뽑고 뒤로 당긴다는 것이 익스텐디드라는 개념입니다. 익스텐디드라는 것은 반드시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커팅하고 압층을 뽑고 당겨 올려서 안쪽에 있는 미디알 쪽에 있는 구조물 또 평평하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은 반드시 익스텐디드해서 쭈글쭈글한 부분을 깎아 펴줘야지만 매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때 유행했던 레테럴 스마섹토미, 라테럴 스마섹토미를 하면은 그 부분은 타이트닝이 일어나지만 저기 있는 리테이닝 리가멘트보다가 더 미디얼 쪽에 있는 부분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어있는 동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부기가 빠지는 3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뒤쪽은 뭔가 납작해지고 앞쪽은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디스크리판시가 일어나서 보기가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레이어별로 디텍션 하기를 저는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스매스를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고객사들이 결국 걱정하는 것이 너브 인저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너브는 스매스를 슈퍼피셜 피셜하고 하고, 너브는 우리 얼굴에서 반드시 거의 다 90% 이상이 딥패셜 하방에 있습니다. 딥패셜이라는 것은 메스타 부분에는 메세트릭 패셜하고, 그보다 좀 더 앞쪽에 가면은 파로티드 패셜, 메세트릭 패셜, 그 다음에 버칼 패셜, 이게 전부 딥패셜입니다. 그 딥패셜보다 하방에 있기 때문에 딥패셜만 뚫지 않고 그 위쪽으로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저는 사실 한 20, 30년을 했지만 너브 인저리가 일어났거나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스마일스가 예를 들어서 3층이라고 생각하고 딥패셔가 2층이라고 생각하면 너브는 2층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층에서 뛰어놀고 3층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익스텐시브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2층 바닥에 있는 너브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섹션을 할 때 그 프레임만 지키고 나가면 아무리 멀리 가든 너브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박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박리를 할 때 처짐이 주 호소냐, 주름이 주 호소냐에 따라서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도 넓게 박리해야 되고 스매스도 넓게 박리를 해야 됩니다. 처짐이 주 호소인데 피부가 얇은 사람은 그 무게가 얇기 때문에 스캔을 비교적 넓게 박리하지 않아도 그 무게를 전부 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름이 있고 피부가 얇은 사람은 스킨 방지를 넓게 해야지만 그 피부가 다 당겨서 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름이 있고 두꺼운 피부는 비교적 좁게 해도 그 두꺼운 피부에 의해서 벡터가 저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좀 좁게 박리를 해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이 두꺼우냐 얇으냐에 따라서도 피부가 두꺼운 사람, 주된 호소가 이제 드루핑입니다.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그걸 당기게 올리기 위해서는 스킨 넓게, 스매스도 넓게, 그 다음에 링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좁게 스킨을 당기려고 스매스는 넓게 당기려고. 그 다음에 디프레션, 뭔가 약해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피부가 얇은 사람을 드루핑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킨을 비교적 좁게, 그 다음에 스매스는 익스텐드. 그 다음에 이제 인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수술 후에 환자가 느끼는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시전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안쪽에 자극이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인시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냐 짧으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스킨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굵게 되었느냐 굵지 않고 약하게 되어서 남들이 보지 않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시전의 길이는 전혀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시전을 잘 해서 안쪽에 있는 미디어 쪽에 메이저 에리얼 폴드라든가 서브메탈 에리아에 작업을 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 어디까지 박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스매스를 어디까지 박리할 것이냐가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환자가 호소하는 부분은 우리가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거기 변화를 바라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메스와 시저를 이용해서 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 부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환자가 호소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든 디텍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매스 방법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로우 스매스 이게 대세였죠. 근데 이걸 하니까 로우 칙이나 좌우는 해결이 잘 됐는데 미드 케이스나 내저 레벨 폴드가 좀 해결이 덜 되어서 나온 방법이 하이 스매스 방법입니다. 티모티 마틴이 있는 방법인데 하이 스매스를 하니까 미드 케이스나 인프라 오비탈 에리어가 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 스매스라는 게 나왔고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서브멘탈 인시전이 또 필요합니다. 서브멘탈 에리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근래 한 10년간은 서브멘탈 인시전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조레비알 폴드도 해결을 하고 또 서브멘탈 에리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양하게 스매스 디자인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익스텐디드 듀얼 딥브레인이라고 했는 것은 대개 이 인시전을 통해서 내조레비알 폴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 스매스를 하기 위해서 내조레비알 폴드로 45도 방향 위로 올리는 프랩을 하나 일으키고 서브멘탈 에리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프라티스마 레드랄 보다를 따라서 또 하나의 프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 디자인을 보면은 저기 거의 W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억하기 쉽도록 W-shaped extended smash facelifts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디자인하는 모습인데 첫 번째 포인트를 찍는 것이 A 포인트인데 A 포인트는 인터트레갈 라지에서 한 2cm 앞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뒤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일으키기는 쉽지만 그 부분에는 사실 작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힘을 저 미디알 쪽에 줘야 되기 때문에 2cm 내지 2.5, 3cm 앞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B 포인트는 자유마틱 아치와 바디 정션 부분의 B 포인트를 찍고 선을 긋고 그 다음 거기에서 다시 미디알 펜투스 쪽으로 내조레비알 폴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한 3, 4cm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는 B 포인트에서 메리오넷 라인으로 라인이 한 개 꺼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리오넷 라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주 목표였고 또는 이 꼬리를 좀 올리고 싶다는 사람은 이 C 포인트를 이 꼬리 쪽으로 좀 더 위쪽으로 해서 C 포인트를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이 사람은 서브멘탈 디파인을 더 원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디블 보다보다 아래쪽에 이 포인트를 찍었고 사람에 따라서 좌우를 좀 더 당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포인트를 맨디블 보다 라인에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가 플라티스마의 레드랄 보다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한 5, 6cm 이렇게 내려갑니다. E하고 F 라인은 대개 플라티스마 레드랄 보다